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발걸음이 좀 가벼운 스텝이 돼야 되는데 스텝이 무겁습니다. 제롬 파월이 또 빅스텝을 언급했다고 해서요. 50pp 큰 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건데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이미 뭐 두 차례 50pp를 올릴 걸로 알고 있는 건데 시장은 뭐 좋은 얘기 없다. 이런 쪽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5월 4일 날 미국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우려감들이 좀 잦아지지 않을까. 그때까지 기간 한 열흘 되나요? 2주 정도를 이제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포트를 가져가느냐가 고민인 거고요. 정말 그럴까? 오늘 이경민 연구위원이 오시는데요. 딥사이트 시간에 그 얘기 좀 5월 흐름들은 흔들릴 때 모아가도 되는 것인지 그 얘기 자세하게 할게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또 2600 미칩니다. 2700 미칩니다. 2700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요.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은 낙폭이네요. 36포인트, 1.3%입니다만 뭐 2690이나 2710이나 뭐 실질적으로 느끼는 강도는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뭐 종목 장세 대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요일 또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일단 개장 이후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선물 쪽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단 오늘장의 분위기를 타게 해줄 좀 끌고 갈 수 있을 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금 해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힘든 장을 저희가 힘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수익률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 솔루스 첨단 소재 저희의 종목이었습니다. 유영하 과장님의 잠금해제 종목이었고 목표가가 그날 당시에 8만 원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78,800원 오늘장 기록하는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뭐 목표가까지 쭉 더 끌고 갈까요? 네, 일단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1분기 안 좋을 거 저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문제는 오늘 10시 반에 IR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IR을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제가 볼 땐 조금 미리 좀 돈 게 아닌가 싶고요. 8만 원까지 아마 오늘 슈팅이 나온다면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한번 좀 챙기고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장기로는 일단 오늘 IR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은 제가 볼 때는 2분기, 그 다음에 4분기에 차차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테슬라에 진납하냐, 시장이 기다리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유상증자 자금으로 증설 스케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회사에서 시장하고 구체적으로 좀 소통만 해준다면, 시장이 기다리는 얘기가 나와준다면 전 충분히 목표가도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지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하반기 기대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10시 반에 또 나오는 내용들 저희 방송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목표가 도달하면 차익 실현도 염두에는 두자.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스틴이요. 저희 이 종목도 AS예요. 2월 4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꾸준하게 목표가를 달성해 나가고 있어요. 유영하 과장님이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데 시간 지나 보면 그 종목들에 다 힘이 있었습니다. 네. 넥스틴도 AS 해주세요. 예. 그 넥스틴은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였던 하나인 기대했던 중국향 수주가 이어지면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은 올해 1월부터 현재 지금 4개월까지 공시된 수주액만 63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작년 연간 매출액을 이미 넘어섰어요, 수주액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가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 당시에도 뛰어났었는데 올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는 원가율 개선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45.3%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멀티플 상향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 결국엔 내년 영업이익을 땡겨서 반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올해보다 성장한 내년에 영업이익률을 한 7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멀티플 15배만 준다 하더라도 1조 원 달성은 저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5월과 7월까지도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넥스틴의 기술적 분석상으로 살짝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현금 비중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단기 투자자의 경우라면 저는 좀 한번 챙기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 흐름은 여전히 국내 고객사와 해외 고객사의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조까지 바라보고 시총 흐름 좀 이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틴도 일단은 목표가 도달한 만큼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시장 분위기를 사뭇 좀 반영해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수익을 챙겨놓고 다음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건데요. 다음 종목은 또 인바디도 AS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종목이에요. 4월 1일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 14% 정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리오프닝 다이어트 수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그 사이에 저도 헬스장 등록을 했거든요. 인바디 하셨어요? 예, 인바디 했죠.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기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 흐름 이어갈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좀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바닥부터 좀 쉬지 않고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번 챙기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매수는 10초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번 건 좀 챙기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종목군에 대해서 저희 목표가 터치하는 종목, 임박한 종목들 모두 다 수익을 조금 챙겨가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수익금을 또 어디에 활용을 해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주시는 내용이 그 맥락에 부합할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 되겠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된다. 윙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더 빨리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야금야금 많이 올라왔고요. 야금야금 올라와서 조용한 반전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올해 실적 기대가 크더라고요. 예, 올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이 회사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떤 그 전방 산업의 병목 현상과 장비 수주 지연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는데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향으로 후공정 투자가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파운드리 투자에 따라서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의 신규 수주 이런 부분들 다시 재개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망스러웠던 실적은 올해 1분기 기점으로 해서 좀 올 한해 꾸준한 회복세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좀 조용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전망 들어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테크윙 검사 장비 이런 반도체 장비 단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네. 기업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회사는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파이널 테스트에서 테스터에 사용되는 핸들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테크윙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한 60에서 70% 수준 가져가고 있고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주력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오사트 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한 80개 정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주력 상품은 앞서 말씀드린 핸들러인데요. 이 제품이 뭐 하는 장비냐. 네. 왜 버닝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반도체 개별 칩과 모듈을 이제 등급별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테스터라는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터라는 메인 검사 장비로 이렇게 이송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엔 사람이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거 옛날에 사람이 했어요. 이 직원들이 눈으로 직접 칩 상태를 확인을 하고 테스터로 이송을 시켰었는데 칩의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고 하니까 이제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생겨서 이런 기기가 만들어진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회사의 메모리 테스터 그 핸들러는 한 번에 최대 700개 넘게 768개의 칩을 처리를 해요. 사람의 손으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핸들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칩 수요가 증가하고 칩에 대한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사실 이 테크윙의 검사 장비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그럼 네.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긍정적인 첫 출발. 첫 출발하면 뭐 실적 얘기일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인데 사실 이 시기가 이 업체들에게는 좀 비수기단 아니에요? 네. 특히나 이제 그 테크인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상당히 비수기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4월 8일 날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그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하지 않았고 뭐 전분기 매출 비슷하게 유지만 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주가도 이쯤부터 이제 추세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갔던 거는 어느 쪽의 수요가 좋았던 거예요? 네, 그 본업인 일단 메모리 장비가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장비용 소모품 매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이 회사의 그 실적 성장에 효자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률 성장을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작년 4분기가 한 15%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분기는 8%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영업마진이 24.3%로 대폭 개선됐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저는 주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약간 미용 의료기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도 소모품이 장비보다 마진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매출이 상당히 이제 마진율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고객사들하고 이제 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안정적인 공급을 잘 해줬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한 대 사놓고 엔진오일 주기적으로 갈아주듯이 사실 장비들도 결국 사놓고 그 안에 소모품 교체가 계속 있는 거, 그게 마진이 높아지는 게 사실 이익이 따박따박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요즘에 항상 고민하는 게 마법의 단어 선반영. 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미 주가에 녹아 있는 건 아니냐. 네. 요즘 좀 올라오기도 했고 하니까 그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네, 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주가라는 게 모멘텀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을 열어보면은 리포트에 보면은 이제 북미 고객사 M사라고 돼 있는데 마이크론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이제 수주가 핵심 성장 동력이 1분기에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2분기에도 뭐 이어질 것 같고 더욱 확대될 것 같거든요. 특히 2분기 매출은 830억 전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70억 수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년 전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의 자회사 기여도가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본업의 성장이 실적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 1분기, 2분기 실적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주목할 모멘텀을 좀 살펴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일단 해외 오사트 기업들의 이제 증설 사이클과 레퍼런스 확대가 맞물리는 시기거든요. 하반기가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액이 메모리 핸들러 매출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DDR5 양산이 또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메모리 고객사들의 아까 소모품, 키트 같은 주문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크윙이 사실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오늘이에요. 그만큼 네네. 최근에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장비주 뭐 세계적으로 장비 발주 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의 실적까지 맞물리고 있다라면 테크윙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장비주들 중요한데요. 현재 테크윙의 올해 기준 PER은 8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셔도 지금 2020년 팬데믹 수준에 머무르는 역사적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추정치가 지금 하단에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역사적 밸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부분들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트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가적으로 밸류적으로는 부담 없는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바라볼까요? 네, 일단 그 목표가는 1차로 26,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라인 26,000원. 오늘은 22,250원 단 거래되고 있는데 테크윙 저희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STI. 또 반도체 장비 쪽이네요. 예, 오늘 반도체 장비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서 이 두 종목 가지고 오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재미없어서 채널을 돌리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돌리시지 마세요. 제가 모멘텀을 많이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사실 장비주에서도 이게 노래 가사인데 제가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고 네.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맞아요. 같아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반도체 이제 장비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인프라 투자 시에 공급되는 이제 CCSS나 웹 시스템 같은 것들 장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CCSS 이름이 좀 어려운데 중앙 화학 공급 시스템, 그러니까 화학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이제 설비 투자 시에 인프라 단에서 앞쪽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네. 증설이나 신규 투자 시에 클린룸하고 함께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TI가 사실은 여의도에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건 너무 치명적인데요. 왜 사랑 못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오른쪽 보시면 이 시장, CCS 시장이 이 회사의 매출의 91%를 차지하는데 사실 한양 ENG하고 STI하고 양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리고 신규 수주를 엄청나게 더 받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페이블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앞단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뭔가 매년 막 이렇게 페이블을 짓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왜 오늘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멘텀이 없고 재미없던 회사가 요즘 좀 변화가 느껴지고 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긴가민가 할 때 우리가 좀 빠르게 포착을 해야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한번 감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회사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관 그 수급도 보시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수급까지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첫 번째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주력 장비 고객사의 다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CCS 쪽에서 신규 고객사로 웨이퍼 제조사인 실트로닉의 수주에 성공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해외 비메모리 업체형 추가 수주도 확인이 될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또 슬러리 장비도 중화권 신규 고객사인 YMTC로부터 280억 수주에 또 성공을 했고요. 올해 슬러리 매출도 작년에는 한 250억 팔았는데 올해 800억까지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그리고 보는 또 두 번째 모멘텀은 장비사에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신규 장비의 라인업 강화, 그게 이제 장비 포트폴리오가 강화되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어요. 표를 가지고 왔는데 표를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는 CCSS나 슬러리 쪽에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진한 파란색.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신규 장비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이 결국 지금 여의도에서 바라는 그림이고 STI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FC BGA 장비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것도 눈에 띄네요. 요즘 네. 워낙 FC BGA 쪽이 맞습니다. 핫하다 보니까 네. 요 장비도 눈에 띄고 있어요. 네.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요. 네. 일단 이 회사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FC BGA와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리플로우 장비가 뭐 하는 거냐?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 솔더블을 만드는 과정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PSK 홀딩스가 거의 독점 공급하던 장비예요. 그런데 STI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손잡고 공동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대당 단가가 10억 후반 정도 됩니다. 18억, 19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고객사로 한 4대 정도 납품 성공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대만, 미국, 그리고 국내 신규 고객사 쪽으로 납품 확대
계획하고 있고요. 내부 목표로는 리플로우 장비 매출을 전체 매출의 한 10%까지 확대할 계획 잡고 있고요. 올해 해당 장비 매출은 한 300억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CBG 현상기인데 이 기존 디스플레이 현상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장비는 이제 일본 장비를 국산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출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반도체 전공정 적용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투자 계획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이 장비로 연간 400억 원 수준 매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규 장비 라인업 추가, 이게 장비사들에겐 가장 큰 모멘텀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정 가능한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인프라 투자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변동성이 낮습니다. 이게 확정된 거의 이제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본업의 예상 실적은 다른 장비사보다 보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 4천억에 400원대 영업이익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 추정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또 업사이드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플로우 추가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평택 P4 라인, 그다음에 뭐 CCSS 고객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모멘텀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TI 지금 24,000원 정도인데 이런 모멘텀 반영해서 저희가 미리 남들이 긴가민가 할 때 산다면 얼마를 갈까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4,0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STI. 조만간 또 저희 목표가 돌파해서 AS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영아 과장님의 잔금 해제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